최상목 대행님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산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나 사유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그 기준 시점을 보면 지금 계속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다 이뤘던 후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아까 저기 띄워놓은 내용을 보면 당시 합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시에 합의됐던 것은 오히려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 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제 판단은 그 여야의 그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이라도 뭐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제가 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저는 협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최상목 대행께서 그 박근혜 정부 비서관 시절에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관련돼서 수사를 받았고 그것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그 과거의 사건과 연계해서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은 이것으로 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그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행께서 뭐가 관여돼 있거나 그로 인해서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종결된 거 아닌가요? 뭐 일단 K스포츠 재단 관련된 건 제가 관여한 게 전혀 없고요. 미르 재단 관련된 부분들은 쟁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현재 남아 있는 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사건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런 협박 행위에 저는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는 좀 연계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 한덕수 총리께 탄핵 소추를 할 때 기본적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200석이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봤고 민주당은 반대로 150석이라고 제 입장에서 우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도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0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심리 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지금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변론을 재개했거든요.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의결 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헌법재판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한 2번 정도 헌재에 그러한 그 헌재가 하루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정식 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이 만약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실 원천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200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소추 사건에서 무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이제 19일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또 내란죄를 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거를 내란죄로 의율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몰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그 고도의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결론을 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 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우리 국회, 대통령 모든 그러한 그 소위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분명하게 부여를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러한 그 최고의 그러한 그 헌법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